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어도 우울한 저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던, 우울증을 악화시켰던 직장 상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10가지 직장 상사, 같이 일하기 싫은 직장 상사들, 그리고 내 우울증을 더 악화시켰던 직장 상사들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저도 오늘 내일 합니다.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버텨온 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저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켜줬던 직장 상사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경력으로 뭉개는 사람. 제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딱 갔습니다. 근데 이제 20년 된 부장이 딱 있는 거예요. 팀장이. 20년 25년? 저한테는 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자기 어떤 지식과 20년 된 노하우 그리고 뭐 공부했던 것들로 막 깔아뭉개는 거예요. 너는 이것도 모르냐? 학교에서 뭘 배운 거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걸 왜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저의 자존감을 깔아뭉갰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참 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교수가 초등학생한테 수학을 너 미분 몰라? 적분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자기 경험과 노하우 이런 걸로 깔아뭉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의 우울증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EPC에 많은데요. 일 안 하는 차장 부장들. 일 안 하는 차장 부장들이 EPC에 은근히 많습니다. 왜냐면 거긴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잉여예요, 잉여. 일을 안 해. 이 입으로만 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한창 바쁠 때 이제 토스만 합니다. 어떤 다른 부서에서 이제 뭐 요청을 받겠죠. 그럼 이제 토스를 합니다. 과장, 부장, 대리 토스를 해요. 토스를 하고 정작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걸 언제 알았냐면 이제 일을 시켜서 받아서 하고 뭐 물어볼 게 있어서 갔는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모든 팀원 전체는 한창 바빠 죽겠는데 정작 본인은 한가한 거예요, 되게. 왜? 다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원래 부장이라는 자리가 이렇게 매니징하고 그런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부장이라든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달랐거든요. 어떤 정말 일 잘하는 부장이라든지 성실한 부장은 부장이 돼서도 밑에 사원들이 한 거, 대리들이 한 거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요. 그 정도로 부장이 한가할 자리가 아닌데 이렇게 한가하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를 물어보면 결정을 안 내려주고 이렇게 돌려서 다시 보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태극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이 태극권을 잘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뭘 물어보러 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해서 제가 지금 일이 좀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은 그래 이거는 말이지 문제가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부서와도 연결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연결도 해야 되고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벤더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럼 정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서 이렇게 다시 너한테 딱 주는 거죠. 그래서 한 3-40분 설명을 듣고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론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자기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또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상황을 잘 모릅니다. 상황을 잘 모르니까 항상 물어봐요. 뭘 어떻게 물으면 이메일로 이거 지금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좀 해주세요. 한창 바빠 죽겠는데 다른 업종이랑 다르게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뭐 보고하거나 뭐 실적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계산이 어느 정도 됐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구두로도 보고가 가능하고 뭐 어디에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고하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할 때는. 근데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꼭 보고를 원해요. 그럼 한창 바쁜데 보고를 하려고 뭐 이런 이메일도 찾아야 되고 어태치 시키고 뭐 설명을 주저리 씁니다. 뭐 어떤 게 문제고 뭐 한창 바빠주는데 그 이메일 쓰느라 하루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보고가 뭐 가끔이 아니라 자주예요, 자주. 그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죠. 왜냐면 모든 이메일들이 자기가 다 CC가 돼 있습니다. 참조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하고 하나하나 보면은 팔로우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기는 이메일도 안 보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보고 받아서 쉽게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팀원들 시간을 뺏는 거기 때문에 팀 전체를 다 이피션시를 낮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꼰대. 엔지니어링은 그렇게 꼰대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종상 계산이 많기 때문에 1+1은 2다. 뭐 초등학생이 말해도 부장이 그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마케팅이라든지 이거 내가 보기에는 뭐 마케팅에서는 이거 내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엔지니어링은. 왜? 산수기 때문에. 1+1은 2입니다 부장님 하면 부장님이 1+1은 3이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3이라고 한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왜? 1+1은 2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봐도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꼰대적으로 할 거가 없는데 뭐 일적인 외에 오치적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야 너는 자연인이냐? 왜 이렇게 수염을 기르냐? 물론 이제 수염은 한국 기업에서는 안 길렀죠. 당연히 이렇게는 못 기르죠. 이제 외국계 기업에서 길렀는데 왜 길렀냐? 외국인들은 다 길러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은 다 기르고 한국인은 안 돼? 해서 이제 길렀는데 외국인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외국인 뭐 자기 주니어한테는 말 안 하는데 저한테 말하는 거야. 야, 자연인이냐? 수염 좀 깎아라. 그런 것들 뭐 수염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수염 기르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반말하는 사람들. 이제 저도 30 중반 되면서 아무리 뭐 40살이 됐던 과장이 됐던 차장이 됐던 야, 너 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근데 그렇게 꼭 야, 너 야, 일로 와봐 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었고요. 이제는 저는 야야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직급이 있기 때문에 직급으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는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하드디스크인 줄 아는 상사. 엔지니어링은 스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스펙의 어떤 내용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다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기억 못하면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디테일한 것 뭐 0점 몇몇 소수점 몇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죠. 대답을 못함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쫑코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비열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일하는 것 중에서 너무 모르면 안 되겠죠. 뭐 기본적인 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쫑코 주려고. 이걸 왜 몰라? 이것도 몰라? 아는 게 없네? 이거 프로젝트 자기 담당이면서 이렇게 이제 쫑코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희롱하는 사람. 뭐 남자 대 남자끼리는 성희롱이 뭐 그냥 웃고 넘기고 에이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여자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여자 뭐 대리가 됐던 내 여자 상사가 됐던 그 여자한테 뭔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꼰대일 경우가 많아요. 야, 너 막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냐? 그런 거를 봤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부장이고 내 직장 상사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를 말을 못 함으로써 제 자신을 굉장히 자괴감에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도
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성희롱적인 발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자괴감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저를 되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섯 번째, 공부시키는 상사. 얘기 들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공부시키는 상사.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니어를 공부시키면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밑에 사람한테 공부를 시켜요. 공부를 시킨 다음에 자기한테 설명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내가 공부하고 하니까 뭐 처음에는 그래 공부하니까 좋다라고 했는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바빠 죽겠는데 자기가 좀 찾아보고 하면 되는데 나의 시간을 뺏어서 내가 공부하게 한 다음에 그냥 단지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겠다 이거죠. 그거는 정말 되게 황당한 수법이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한테 자기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공부시킨 다음에 알려달라고 한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물론 그거는 뭐 제가 공부하니까 좋긴 좋은데 한창 바쁠 때는 정말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정치하는 사람. 저는 뭐 사람을 험담하고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수학이기 때문에 나만 정확하게 계산하고 나만 정확하게 일하고 틀리지 않으면 내가 뭐 제 뭐 성격이 왜 이래 뭐 이런 험담에 뭐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휘말릴 일이 없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부서 간 이기주의가 너무 심해요. 심할 때가 있어요. 특히나 큰 EPC에서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그 부서 엔지니어링 업종 특성상 화학공학에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핑이라든지 다른 부서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은 이제 공정부서를 이제 핑계를 대죠. 아, 공정부서에서 이걸 안 해줘서 우리 못하고 있다. 뭐 그거는 맞는 말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거는 제 직장 상사가 도와주지 못하게 막았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공격을 당한 거죠. 다른 부서한테.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이 다른 부서를 공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저한테 해주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중간에 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만 요것만 좀 이렇게 빨리 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하면은 일이 빨리 진행이 될 텐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해주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지만 우리 책임은 아닌 저쪽 책임인.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중간에 껴가지고 비효율적이게 일을 해야 되나, 정치적으로 휘말려야 되나, 부서 간 이기주의에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정치하는 부장들이 저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위아래에 행동하는 거라든지 말하는 거 모든 게 극명하게 다른 사람. 위에는 엄청 아부합니다. 엄청 아부하고 제가 다 못난 탓이죠 이렇게 하는데 밑에 사람들한테는 나야, 내가 하는 거에 무조건 따라, 내가 정말 최고야 이렇게 막 부하직원을 함부로 대하고 위한테는 너무 이렇게 사바사바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참 힘들었죠.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우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뭐 집에 가서 우울증 약도 먹고 그렇게 해서 버텼는데 위아래 하는 게 극명하게 다른 사람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거는 뭐 말해도 되겠죠? 제 지금 직장 상사입니다. 지금 직장 상사인데 외국인이라 아마 한국어를 모를 거예요. 모르기를 바라고요. 몰라야죠. 뭐 알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직장 상사는 저한테 항상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언제까지 끝낼 수 있어? 물론 이거는 뭐 스케줄에 대한 건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경험이 많은 시니어 엔지니어면 자기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그 사람 주니어 엔지니어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자기가 대충 대충 좀 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직장 상사는 자기가 기술이 없으니까 직장 상사는 EPC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보다 많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그걸 압박을 합니다. 제가 이 일은 좀 필요하다 내 경험상 하면 이게 왜 2일이나 걸려? 왜? 뭐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힘든 거죠. 근데 그게 뭐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한 달, 두 달 단위로 이제 계획을 짭니다.
이거는 언제 다음 일주일 뒤에 제출하고 이거는 2주일 뒤에 이렇게 제출 쫙 하는데 단 한 번도 그 계획대로 된 적이 없어요. 중간에 와서 자기가 계획을 체인지를 해요. 아 이거부터 해. 이거부터 해. 아 너가 이거부터 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야 이게 더 급해. 그러면 계획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계획이 다 무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획을 또 세웁니다. 계획 세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좀 지키게끔 해줘야 되는데 제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어요. 자기가 많이 모르니까 저를 잡아두고 이제 자기는 디스커션 하자고 하는데 상사는 뭐 엔지니어링은 이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혔을 때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을 뺏어가지고 계속 디스커션 하자. 디스커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직으로 디자인했다 하면은 그것도 반대를 해요. 왜 나는 디스어그리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계속 이제 디스커션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됐다 제발 나는 무조건 너한테 너 의견에 따를 테니까 솔루션만 제공해줘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거는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재 두바이에서. 그리고 10번째는 다혈질인 사람 그리고 억지 부리는 사람. 제가 말했다시피 엔지니어링은 1+1은 2이기 때문에 뭐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수학적인 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직관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1+1은 분명히 2인데 3이 될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써가면서 3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뭐 가정을 막 붙이죠. 뭐 1+1인데 만약에 뭘 붙이고 그래서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1+1 2 아 그래 내가 틀렸다 1+1은 2다 라고 하면 되는데 1+1은 3이다 라고 해놓은 거를 누군가 이제 지적을 해요. 밑에 사람이 이거는 1+1은 2다 라고 하면은 아 내가 3이라고 한 이유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3이라고 한 거지 나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엔지니어링 뭐 현직자라든지 신입사원은 이해를 못 하겠네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요거는 에디셔널인데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너무 무서웠습니다. 감정이입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을지 어떤 그거에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게 범죄로 발현이 안 됐지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조심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제가 그런 어떤 힘든 사람들을 많이 겪어가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그래도 직종을 변환하지 않고 결국 한 길을 걸을 수 있었나에 대한 비결을 4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실력을 길렀어요. 실력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1+1은 2인데 3이라고 우기는 사람 저는 용납 안 합니다. 부장이 됐던 뭐 할아버지가 됐던 저는 이길 자신 있습니다. 왜? 누가 봐도 1+1은 2이니까요. 3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실력을 기르고 남이 가지지 못한 자기만의 기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면은 부장이 됐던 뭐 차장이 됐던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거는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일 안 하고 물에 흘러 쓸려간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있는 저의 보스 얘기인데요.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디지털 시그널과 아날로그 시그널의 차이를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전기 쪽이긴 한데요.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시그널이랑 아날로그 시그널이 차이가 뭐야? 거기서 이제 좀 짜증이 나죠. 이거는 25년 된 사람이 이것도 모르면은 정말 뭔가 싶어요. 근데 모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도 이제 EPC에서 해외 EPC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항상 뭐를 요구했냐면 제가 다른 뭐 전기라든지 기계 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일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요. 왜? 우리 스콥이 아니니까 절대 하지 마.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는 거기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디지털 시그널이랑 아날로그 시그널 차이가 뭐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스콥만 하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 직장은 없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게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기업을 그만둘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힘들고 정말 낙오자가 된 것 같고, 와, 다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못 버티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특히나 엔지니어링은 평생 직장이 없다는 거를 이제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EPC에 있다 보면은 벤더들한테, 한국 벤더들한테 자기보다 뭐 나이 많은 CEO라든지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막 말 함부로 하고, 자기가 갑이다라고 해가지고, 클라이언트라고 해가지고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당장 사무실로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막 하는데, 저는 제가 대기업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를 봤을 때,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많이 봐왔습니다. 엔지니어 업계에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EPC에 있다가 벤더 협력 업체로 가기도 하고, 협력 업체에 있다가 EPC로 가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주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대했던 사람이 EPC 오고 자기가 벤더 업체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직장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한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뭐 이유 없이 못 살게 군다, 그러면 말을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 야, 너 일로 와봐, 어이, 이렇게 하면은 저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직급이 대리입니다. 그래, 대리로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험담이 있고 뭐 하면은 그만두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 세상은 넓고 한국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들어가면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뭐 대학교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대학교 가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정말 내 막 신체가 막 망가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어차피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막 못 살게 하는 상사가 있다, 그럼 물론 이제 자기가 배울 건 배우고 정말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만큼 쌓고는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하고, 저는 이런 부당한 대우 너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쁘게 퇴사하면 또 안 되니까 이제 정중하게 말을 하는 거죠. 뭐 반말하는 사람이 있다, 반말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저는 말해요. 계속 부딪힌다? 그만두면 됩니다. 그냥 우울하면, 우울증이면 그만둬도 돼요. 세상 안 끝납니다. 그만둬도 됩니다. 퇴사해도 돼요. 죽지 않아요. 저 애슐리 가서 면접 봤잖아요. 뭐 세상에 돈이,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가 또 유행이잖아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평생 직장은 없다, 짜증나면 그만두면 된다, 괜찮습니다. 사표 써도 돼요. 그만둬도 됩니다. 뭐 세상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 뭐 아니면 오히려 더 버티게 더 있게 만들었어요, 저를. 왜냐면 그만두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제가 소신껏 말을 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한 사람들은 더 괴롭히고 뭔가 이제 훅 하는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단 말이죠, 제가. 그런 사람일수록 뭔가 내 의사표현을 정중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안 합니다. 이거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뭐 사람들 여론을 이렇게 만들고 뭐 이렇게 못 살게 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짜이짠 하면 돼요. 니 칠판 놈아 밥 먹어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맞다 싶으면은, 이거는 자기가 실력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기가 맞다 싶으면은 참지 말고 아규한다. 이건 이제 화낸다는 게 아니라 아규하는 겁니다. 아규. 나는 1+1이 2다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렷하고 말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부장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주눅 들고 1+1은 3이다 4다 라고 했을 때, 그런가요? 뭐 따라야 될 일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1+1은 2다라고, 왜냐면 이거는 엔지니어의 어떤 특성,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항상 어떤 아규를 하기 전에는 내가 정말 1+1이 2가 맞는지, 혹시나 다른 변수는 없는지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마스터한 상태에서 하는 거를 말합니다. 무작정 뭐 그건 고집이죠. 내 말이 옳다고 하는 건 고집이고 아집이고, 제가 말하는 거는 정말 누가 봐도 옳은 거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를 이제
뭐 함부로 못 하더라고. 왜? 아집이 아니고 고집이 아니라 1 플러스 1 진실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거를 말을 뚜렷하게 뭐 부장이 됐건 차장이 됐건 과장이 됐던 뭐 CEO가 됐던 그거를 정중하게 절제된 언어로 그거를 쭉 말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정직과 성실. 정직과 성실 하다 보면은 내가 가끔은 뭐 악유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런 정직하고 성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악유를 하고 아집을 부리면 사이코로 찍힙니다. 아, 저 사람 또 자기 일 편하게 하려고 또 저렇게 고집 부린다. 뭐 저 사람 또 자기 책임 회피하려고 뭐 고집 부리고 뭐 그런다. 라는 말을 안 들으려면 자기가 항상 남들보다 좀 더 일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가 좀 더 편하게끔 일을 항상 하다 보면은 뭔가 악유가 있을 때 제가 그때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하지만 평소에 성실하지 않고 뭔가 편법을 쓰고 뭔가 피해가려고 한 상태에서 뭔가 자기한테 정말 부당한 것이 와서 악유를 했을 때 그때 악유가 큰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정직과 성실한 태도로 일을 하다 보면 정직과 성실하면 그거는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겸손하게 하고 숨기려고 해도 정직과 성실은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티가 난 것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 자기한테 부당한 것이 왔을 때 큰 소리로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큰 소리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사한테 큰 소리로 어떤 내 요구 조건이라든지 뭐를 말했을 때 그게 억셉트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제가 우울증을 겪으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팁이 아닌가 비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